me feel. 안녕하세요. 오늘 인생 메이크업 지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평소에 고민이 있거나 하고 싶은 메이크업 있으세요? 약간 화려한 메이크업을 좋아하는데 도인 메이크업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피부에 그냥 여드름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페인 흉터나 색소 침착도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피부를 잘 커버하면서도 도인스러운 그런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좋아요. 지금은 하고 오신 베이스는 평상시에 하시는 베이스 느낌이신가요? 네, 맞아요. 약간 팝 컨실러류로 살짝 가리고 왔고 약간 까맣게 된 것 같긴 한데 도인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사실 도인 메이크업이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핫한 분들이 많이 하시고 또 한국에서도 인플루언서 분들이 많이들 하시는 메이크업이잖아요. 근데 도인 메이크업 자체가 굉장히 속눈썹도 화려하고 뽀용한 블러셔 그리고 탱글탱글한 입술처럼 포인트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메이크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포인트 되는 느낌들을 살려가지고 도인 메이크업을 해볼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좋아요. 원래 피부가 살짝 어두운 편이세요? 파데를 깜빡하고 24호만 챙겨가지고 파데 호수도 다양하게 막 19부터 한 24호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계기로 스냅 사진 모델을 하게 됐거든요. 어쩌다 보니 또 취미로 헤어랑 메이크업도 다른 모델분들께 해드릴 일이 좀 자주 생겨서 하는 것도 있고 쉐딩이나 뭔가 파우더류를 올리면 올릴수록 약간 떡지는 느낌이라 파운데이션 단계에서 다양한 호수로 컨투어링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먼저 클렌징을 한 상태여서 기초부터 발라드릴 거거든요. 평상시에 기초 루틴이나 이런 거 혹시 알려주실 수 있어요? 메이크업 전에는 토너를 조금 많이 바르고 밤에는 약 종류, 연고류를 많이 바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베이스는 오래 지속되는 편이에요? 아니요, 좀 빠르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대체로 여드름이 올라오시는 피부는 유분이 조금 있는 피부거든요. 그래가지고 오일리하거나 너무 유분감이 많지 않은 제품으로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발라주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토너로 한번 닦아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결을 잡아주는 세럼이거든요. 한번 피부결 정도. 대체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이거나 열감이 많으신 분들은 손으로 미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하시면 오히려 피부가 더 자극이 되기 때문에 대체로 이렇게 그냥 스치듯이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고 피부 좀 많이 건조하시거나 붉은 열감이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조금 촉촉한 라텍스 제품으로 쓸어주듯이 두들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어느 게 정답이라는 거는 없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의 양을 발랐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졌을 때 너무 건조하지 않은 선에서 약간 쫀쫀한 느낌이 난다 할 때까지 발라주시면 돼요. 일단은 도인 메이크업 자체가 또렷하고 선명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살짝 수정을 해드릴 건데 살짝 새로 올라온 부분만 조금만 다듬을게요. 베이스 하기 전에 항상 입술을 좀 촉촉하게 평상시에 립밤 바르시나요? 데일리 메이크업은 사실 거의 안 하거든요. 네, 약간 도안이면 뭐? 혹시 얼마나 걸리세요? 저 그 모로 잡는다면 4시간을 항상 잡아요. 그래서 9시 약속이면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고군분투하고 나가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흔적이 조금 고민이신 분들한테 무조건 선크림 더 많이 발라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다른 일반적인 피부보다 취약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어둡게 색소 침착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유분감이 많은 제품보다는 좀 가볍게 라이트한 느낌으로 사용해주시는 게 좋고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른 다음에 물을 묻혀서 사용하는 스펀지로 한 번씩 쓸어주는 편이에요. 일단 도인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베이스 자체가 확실히 필터 낀 느낌처럼 완벽한 베이스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톤업을 하면서도 고민이신 다크 스팟 부분을 좀 커버하는 느낌으로 베이스를 들어가긴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 저는 조금 커다란 화농성 여드름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어떤 제품을 사용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전체적인 한 톤에 맞춘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큰 부분을 조금씩 없애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비 제품을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리퀴드 타입 파운데이션은 피부 타입이 예뻐 보일 수는 있지만 커버는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중간에 매트한 타입과 글로우 타입의 중간의 느낌으로 저는 조금 비비 제품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일단은
반반으로 한 번만 비교할 수 있게끔 이쪽 먼저 해드릴게요. 제품을 사용하실 때 대부분 브러쉬 제품 많이 쓰시잖아요. 대부분 한 번에 많은 양을 얹어서 두드리면서 흡수시키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많이 들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페스츄리처럼 정말 얇게 여러 번 얹으시는 게 전체적으로 밀착력이 높아져서 지속력도 같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고민이 되는 부위가 이 안쪽 사이드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부터 대부분 각질이 고민이신 경우에는 너무 라이트한 것보다는 조금 무게감이 있는 제형을 선택하셔가지고 약간 눌러주는 느낌으로 쓰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라텍스를 두드릴 때도 밀어내는 느낌보다는 직각으로 이렇게 누른다 느낌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밀착력이 높아져요. 그다음에 코 옆에 부분도 되게 빨개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커버해야 되지? 라고 고민이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남아있는 이 잔량을 통해서 조금 밀어주듯이 해주면 훨씬 좋아요. 아까보다 살살 눌러주시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미 한 톤을 깔았잖아요. 근데 그걸 걷어내지 않는 듯 살살살살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막 페인 흉터에 프라이머를 바르는 건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파인 흉터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나 아니면 결세련 같은 걸로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스파츌러로 메이크업하는 경우 있잖아요. 좀 채워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작은 브러쉬를 이용할 건데 이제 컨실러 제품을 같이 이제 이용할 거예요. 이런 꾸덕한 타입이랑 저는 컨실러 리퀴드 타입을 조금씩 섞어요. 마지막에 커버를 할 때는 스팟만 쓸 거지만 꾸덕한 타입은 커버가 잘 되는 대신에 조금 발림성이 약하거든요. 그 중간 과정은 그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하는 편이에요. 컨실러를 쓸 때도 정말 내가 필요한 양만 묻을 수 있게끔 저희가 브러쉬에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를 먹인다고 하거든요. 이번에는 밀지 않고 약간 두드리듯이 살짝 내가 원하는 스팟 부위를 차곡차곡 얹은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 단계에서 내가 완벽하게 커버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내가 베이스를 한 톤 했을 때보다 조금 더 가린다는 느낌으로 이 단계에서는 지나가면 되거든요. 눈가도 남아있는 양으로만 한 번씩. 이게 약간 결정기 느낌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털도 같이 눕히는 건가요? 맞아요. 그래야지 베이스가 오래 가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평상시에 쓰는 컨실러 중에는 조금 더 강하게 커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러 말려두는 이런 좀 더 꾸덕한 타입의 컨실러가 있거든요. 마지막에 커버를 할 때는 확실하게 좀 꾸덕한 느낌이 있는 제품을 좀 섞어서 하는 편이에요. 내가 눈에 봤을 때 가장 커버가 심각한 부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포인트적으로 조금씩 더 얹은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쪽에는 무조건 연어, 이쪽에는 베이지, 이쪽에는 다크 이렇게가 아니라 어쨌든 이 교집합이 있는 것처럼 조금씩 약간 섞이는 느낌처럼 해주시면 훨씬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메이크업을 할 때 어쨌든 메이크업을 하는 중간에서 계속 지워지고 뭉개지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완벽하게 끝내야지 라고 생각하면은 메이크업 시간이 되게 길어져요. 어차피 컨투어링을 들어가기 때문에 컨투어링도 하고 하이라이트도 하고 그 다음에 색조가 들어가면은 이 피부 자체가 조금 시선이 덜 가니까 훨씬 전체적인 느낌으로 보시는 게 메이크업 시간도 좀 짧게 줄일 수 있어서 훨씬 좋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부분이 메이크업을 할 때 목이랑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토너 크림 같은 걸로 꼭 연결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일단 도우인 메이크업 자체가 내추럴한 메이크업은 아니잖아요. 원래 가지고 계신 피부 톤보다 훨씬 밝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쉐딩을 먼저 한번 윤곽을 잡아주고 저는 메이크업에 들어가는 편이에요. 사실 도우인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아이 메이크업이잖아요. 포인트가 확실하게 있는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눈썹도 진하고 눈도 진하고 볼도 진하고 입술도 진하고 하면 어느 부분이 포인트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를 줄 만한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은 살짝 힘을 빼서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컨셉이 잘 드러나는 느낌으로 하시기 좋을 거예요. 눈썹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만큼 그려야지 라기보다는 일단 틀을 잡고 조금씩 연장한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도우인 메이크업 자체가 약간 뽀용뽀용 하면서도 울먹울먹한 그런 느낌의 제품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코랄도 아니고 핑크도 아니고 약간 자연스럽게 울먹울먹한 느낌의 제품으로 사용을 해볼 거예요. 기대됩니다. 저도 기대돼요. 쌍꺼풀이 좀 짙으시면 뭉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정리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전체적인 베이스가 좀 뭉치는 것 같다 하시면 섀도우를 한 톤 하시고 일반 파우더 타입 제품 있잖아요. 그 제품으로 넓게 한 번씩 이렇게 쓸어주시면은 전체적으로 조금 그라데이션이 훨씬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도인 메이크업 특징이 언더 애교살이잖아요. 애교 부분도 확실하게 잡아주고 섀도우도 아이라인도 그 다음에 언더 애교살도 조금씩 계속 할 거거든요. 지금 쌍꺼풀이 되게 두꺼우시잖아요. 라인 자체를 그렇게 두껍게 그리지 않아도 눈매 라인이 잘 보이시거든요. 속눈썹을 따라서 좀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점막을 좀 채워주시고 이 정도까지 그려주신 다음에 아이라이너를 사용해가지고 라인을 다 그리려고 하면은 실패할 확률도 높고 잘못하면 수정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섀도우를 이용해서 도인 메이크업은 살짝 올라가는 느낌으로 눈꼬리를 살짝 빼시더라고요. 눈매에 맞춰서 살짝 먼저 가이드를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쌍꺼풀이 살짝 내려가는 타입이잖아요. 그럼 살짝 눈매가 쌍꺼풀이 닫히는 느낌이거든요. 이 내려오는 라인을 지나치면서 겹치지 않게 빼는 정도까지 올려주시는 게 훨씬 눈매가 시원해 보여요. 그리고 가이드를 잡은 상태에서 도인 메이크업의 특징이 약간 눈매 언더라인을 확장시켜서 눈을 좀 크게 보이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살려가지고 하시면은 데일리로도 하고 다니기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살짝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에 음영을 넣잖아요. 근데 도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아래까지 하이라이트를 넣어서 눈이 밑으로 좀 더 커 보이게 크림 타입을 한번 쓰고 하시는 게 더 편하게 쓰기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섀도우를 계속 얹어도 저는 왜 이렇게 뽀용하게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쓰시면 확실하게 포인트가 되거든요. 이 언더 음영 그림자도 이런 펜슬 타입으로 한번 그리고 나서 그려주시면 확실하게 더 선명한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도인 메이크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눈 밑을 트여주는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시작하는 이 라인은 언더 속눈썹이 있는 가이드에 따라서 하시고 따라서 올라가되 이 점막 부분은 채우지 않고 올라가는 느낌으로 한 번씩 빼주세요. 제가 띄워놓은 이 하얀 부분도 내 눈 점막같이 원래 내 눈이 이만큼이나 크다는 듯한 느낌으로 점막을 채우는 경우도 있지만 살짝 하이라이트 컨실러 제품으로 밝혀주시면 멀리서 봤을 때 이 밝힌 부분까지 내 눈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조금 답답하게 올라와 있는 눈을 가지고 계시면 약간 이런 부분처럼 좀 트여 보이는 느낌으로 효과를 주셔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도인의 포인트가 되는 속눈썹. 중국에서 많이 쓰시는 제품은 약간 이렇게 포인트 되고 확실히 화려하고 이런 과한 속눈썹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이 속눈썹을 써야지만 약간 도인의 느낌이 좀 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활용해서 속눈썹을 한번 붙여드릴게요. 도인을 했을 때 무조건 이런 속눈썹을 써야 해 라는 느낌보다는 내 눈매에 맞춰서 그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속눈썹을 찾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대부분 이렇게 유행을 하는 게 있으면 저는 이 제품, 이 속눈썹 똑같이 했는데 이 느낌 하나도 안 나요 라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나한테 어울리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어울리는 걸 찾아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속눈썹 붙였을 때는 굳이 마스카라 안 해도 괜찮아요. 눈매가 무거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냥 고정만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투명 마스카라로 결만 잡는다는 느낌처럼 하시고 굴고대로 약간 결감만 살려주는 느낌. 그래서 속눈썹도 붙였으니까 조금 더 내가 두께감 있게 그리고 싶다 아니면 아이라인 조금 더 길게 빼고 싶다라는 느낌이 조금씩 보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더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눈 앞머리도 조금씩 트여주시고. 근데 언더 같은 경우에는 마스카라로는 아까 그 느낌을 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사실 똑같은 언더인데 저희가 이 제품은 한 가닥씩 잘라놓은 거고 이 제품은 두 가닥씩 잘라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의 언더를 하실 때에는 약간 이렇게 라인감이 있는 두 가닥씩 되어 있는 걸 쓰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원래 내 속눈썹 라인에 맞춰서 붙였거든요. 그 다음에 뒤로 이제 남아있는 걸 붙일 때에는 내가 터놓은 가이드 느낌으로 맞춰서 원래보다 살짝 아래에다가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메이크업을 하면서 피부를 많이 손을 댔잖아요. 쿠션 제품을 써도 되고요. 이 제품이 되게 촉촉한 타입의 컨실러거든요. 많이 묻어나지 않도록 라텍스에 말긴 다음에 내가 손을 댔던 이 부분을 중심으로 좀 더 하이라이트 넣는 느낌으로 가운데랑 내랑 이마랑 블러셔 제품도 확실히 뽀용뽀용한 느낌이 나도록 핑크만 쓰면 너무 좀 동떨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살짝 코랄 톤이랑 섞어서 약간 울먹울먹한 느낌이 나려면 이런 중앙 부위보다는 눈 언더 밑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게 더 좋거든요. 블러셔의 위치가 눈 밑으로 갈수록 약간 업돼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좀 더 어려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우더 타입을 얹어주면은 컬러감이 확실하게 살아나거든요. 약간 미지근한 톤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톤으로 먼저 한번 두들기듯이 잡아주고, 채도가 크림 타입보다는 조금 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한 발색을 원하시면 크림을 쓰고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피부를 전체적으로 연결해주는 느낌. 이쪽 부분이 포인트는 돼야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살짝 연결감 있게 해야지 조금 이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조금 더 진한 컬러, 좀 더 채도가 높은 컬러는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부분만, 이런 느낌처럼 조금 눈 밑에다 울먹울먹한 느낌으로 컨투어링 제품으로. 아까는 좀 가볍게 했잖아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지금 이 과정을 하면서도 내가 처음에 했던 커버 부분이 지워질 수 있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돼요. 마지막에 어차피 커버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쉐딩을 할 때도 내가 얼굴이 작아지고 싶다고 생각하면은 이 턱 부분에만 쉐딩을 하는 게 아니라 정면에서 봤을 때 내가 작아지고 싶은 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그리고 턱에서 끊기면은 오히려 옆에서 봤을 때 이쪽은 하얗고 이쪽은 까만데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목도 자연스럽게 한 번씩 이어주면은 훨씬 자연스럽게 컨투어링 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 밑에 커버해야 될 부분 남겨놨잖아요. 어차피 이 부분은 쉐딩이 들어가는 음영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컨실러를 처음 단계에서부터 쓰지 않아도 지금 커버하는 게 훨씬 더 빨리 커버하기가 좋거든요. 노즈 같은 경우에도 눈썹을 따라서 일자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아이홀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이쪽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잡아주시고, 내가 없애고 싶은 이 부분, 그 다음에 콧망울 따라서 살짝 깎아준다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이 코 동그란 부분 있잖아요. 한번 쓸어주세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영역으로 코 노즈가 나뉘잖아요. 그러면은 하이라이트를 넣었을 때 조금 더 어둡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뽀용뽀용 하잖아요. 이런 핑크가 도는 파우더를 같이 써주시면은 훨씬 좀 더 화사한 느낌이 더 많이 돌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기듯이 조금 발색력을 높이는 편이에요. 아까 조금 덜 가렸던, 지워졌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컨실러로 다시 한번. 평상시에는 웬만해서는 이런 스팟 커버는 마지막에만 하지 처음에는 거의 안 해요. 근데 이거 언더 이 라인에 음영을 넣었는데 저는 뽀용한 느낌이 잘 안 나서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라인 있잖아요. 다크서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밝혀주시면 이 색감이 대비되는 게 확실하니까 더 잘 보여요. 입술 이제 해볼 건데요. 입술 컬러를 좀 죽이고, 도우인 메이크업의 입술이 약간 듀한 느낌의 입술 정중앙에 포인트 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플럼프 하듯이 전체적으로 두께감 있는 느낌보다는 가운데만 두께감 있는 느낌이 나게 할 거거든요. 그리고 약간 어두운 컬러의 펜슬을 이용해서 이 가운데 음영감을 넣고, 약간 이 가운데가 조금 포인트 돼 보이게 하고 싶어가지고 광택이 많이 나는 제품을 좀 듬뿍 얹은 다음에 외곽 쪽은 그냥 흐트러지듯이 광택이 나는 이런 버블밤이나 사과밤 제품을 포인트 컬러로 한 번 더 얹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게 하이라이터. 아까 저희가 살짝 끊어가지고 두 부분으로 영역을 나눴잖아요. 좀 과장되더라도 포인트 있는 하이라이터를 이런 느낌으로 한번 딱 해주면 좋아요. 일자로 그냥 내리는 것보다 한번 살짝 끊어서 진주알처럼 해주는 게 조금 더 코끝이 어떻게 보이는 느낌이 나거든요.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로 들어가는 게 약간 이 빔을 마지막에 얻는 게 약간 도우인의 특징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했는데 일단은 헤어까지 해야지 진정한 도우인 메이크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헤어도 한번 하러 가볼까요? 좋아요. You make me feel 저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까지 다 도우인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땐 너무 잘 어울리시거든요. 혹시 오늘 어떠셨어요? 되게 과정마다 확 변하는 게 느껴져서 너무 신기했고, 지금 원래 눈보다 한 2배 정도 커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원래 고민이 피부 쪽이었는데 잡티도 아까 가까이서 봤는데 진짜 하나도 티 안 날 정도로 너무 신기해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감사해요. 오늘 어디 가실 건가요? 오늘은 셀카 남기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인생 네컷 찍어서 후기 남길게요. 좋아요. 저희 인생 메이크업이나 아니면은 카피 메이크업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더보기란에 보시면은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